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이야기 함께 해주실 세 분, 지역에서 바쁜 세 분 함께 하셨는데요. 예, 지난주에 그 경기도 시민기자, 부천 시민기자로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엄연하게 이분이 직함이 있으세요.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이후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우리 임민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우아하게 안녕하세요. 네,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이후에 이사장. 이게 네. 무슨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도 뭐 미디어 제작 사업도 하고요. 지역 기반으로 한 연구 용역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네. 자,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또 도당동 며느리, 부천 며느리를 자처하는 부천시의회 광래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자리신데. 네. 지난번보다는 좀 덜 불편하시죠? 아니 불편하진 네. 않고 지난번보다 네. 이제 마음을 이제 다 비우고 예. 싹 다 비우고 가볍게 왔습니다. 적응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열심히. 자, 오늘 부천 기자도 했었고 현재 에디터 활동도 하고 있는 우리 헬로TV의 후배 기자입니다. 우리 김진재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시원한 차림이에요 오늘? 이제 여름이니까요. 예. 벌써요? 네, 많이 덥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언제부터 6월이 여름이었나요? 예. 이제 젊은 형이 이렇게 열이 많아가지고. 아니 오늘 유독 밝아 보입니다. 오늘 자리가 편하세요? 원래 아무래도 취재하면서 많이 뵀던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예.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저만 이렇게 오늘 아직도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보네. 예,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근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이 자리에서 또 하려고 합니다. 먼저 VCR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의 키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잡게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심사에서 6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끝에 GS건설 컨소시엄이 낙점된 것. 최대 현안이죠.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건설이 선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따라 베일에 가려졌던 개발 계획도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 3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부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부천시는 지난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한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사업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천시의회는 개발 부지 내 주거시설 비율이 40%에 달해 영상단지가 아닌 주거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VCR에 따라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향방 또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천 영상문화단지를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우리 김진재 기자가 어떤 곳인지. 일단 뭐 많이들 지나다니시면서 봤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야인시대 세트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뭐 캠핑장으로 활용되다가 지금 뭐 문을 닫았는데 그 1단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1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2단지가 있는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유명 건축물들이 있는 아인스월드라고 해서 거기도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셨는데 이게 있는 2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 12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지금 문을 닫았죠. 네. 네. 현재 보이는 모습은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곽 의원님은 이제 원내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오랜 동안 봐오셨잖아요.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떤 단지나 어떤 부지로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게 이제 예전에 다 아시겠지만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 한번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좀 공허하게 있는 게 거의 한 20년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야인시대 세트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미니어처 그 건물들이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렇게 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영상문화산업단지로서의 어떤 영상과 문화의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큰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신세계도 이제 좌초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 이제 이거를
그 전체 아까 말씀하신 한 9만 평이 좀 넘어요. 우리가 이제 평수로 얘기하면 그 9만 평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계획을 세우다가 그때 신세계는 나눠서 개발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었다가 또 이번에 장덕천 시장 들어와서는 이걸 다시 합쳐서 개발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합쳐서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GS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협상 대상자랑 계속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서 영상문화산업 단지로서의 호텔, 컨벤션 또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업들 뭐 해가지고 다 이제 계획들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대가 한 5,500세대가 들어오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자꾸 찌그락빠그락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 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후에 계속 나올 텐데 네. 지금 상황에는 이런 계획하에 진행되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 네. 지금 계속 뭔가 원 내에서는 찌그락빠그락 하고 있고 거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또 서른 의원님께서도 내 지역구의 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뭔가를 대변할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시의회에 영향을 아주 막대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런 논의 과정에서 좀 네. 시의원들은 오히려 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찌그락빠그락하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 상황을 표현해 주시는 표현인 것 같고 일단 그 원내에 또 그 소속 당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곽 의원께서는 미래통합당 소속이신데 네. 일단 곽 의원님의 그 입장이나 이걸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가야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는 네. 이제 우리가 이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대장동이나 그리고 그 어디죠 역곡지구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려는 곳들이 발표가 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근데 거기 안에 5,500세대라는 우리 영상문화단지에도 세대 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뭐 국가가 주도해서 어찌됐든 우리 부천시에 네. 큰 변화를 일으켜오는 세대 수가 거의 그게 되면 지금 우리 시의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한 4만 세대가 됩니다. 4만 세대가 새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면 한 번쯤은 세대수나 이런 여러 가지 틀에서 좀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것이 우리 부천시에 더 유리할지를 조금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번 심사숙고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틀에서의 좀 고민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일단 뭐 입장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이제 이후에는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내 소식을 좀 네. 다양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먼저 시작할 때 이관성 기자님이 지금 상동 영상단지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민들 지금 이거 개발하는지 몰라요. 아 그런가요? 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모르신다. 그렇죠. 네, 많이 모르고들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고 하면서 뭐 의원님 방송하시는 것도 이제 미리 좀 챙겨보고 막 이랬는데 먼저 이 지금 부지가 9만 평이 넘는 부지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엄마들한테 9만 평이면 어느 정도 이게 넓이가 되는지 감이 와? 이랬더니 글쎄 엄청 넓은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대요. 인천 문학경기장이 몇 개나 들어갈 거예요, 그 공간에? 문학경기장에 거기 한 2개 그 정도? 2개 정도? 네. 근데 제가 지금 산수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편집 혹시 해주세요. 잘못됐으면 자막으로. 예.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야구장이 한 25개가 들어가는 아, 그 규모라고 자리에요?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계산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산수가 좀 하여튼 안 돼가지고 그만큼 그만큼 넓다. 네. 엄청나게 세 분이 다 네. 뭐 그런 부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협상이 지금 1단계가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이 1단계 협상 완료되기까지의 내용도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그냥 사실 우리 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온갖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슬쩍 이제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영상문화단지 네.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역시. 그랬더니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부천 분들이 아니라 인천 분들이에요. 그렇죠. 아, 네. 여기 이제 개발되고 주택 들어오면은 갈아타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주변 계시기도 하고. 경계구역에 사는 인천 분들.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여기에 뭐 기업이 얼마나 들어올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긴 하겠지만 주택단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영상문화단지 타이틀 내걸고 개발해가지고 집 장사하겠다는 거구나.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의회 내에서도 혹시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 대변인은 아니지만 이게 네.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남은 어떻게 보면 부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의 땅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영상, 문화 그리고 뭐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복합적으로 어떤 산업 단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려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그 말씀하신 약 9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약 4조 원 정도의 지금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뭐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컨벤션이라던가 뭐 용합센터라던가 아니면 뭐 예술인 주택 그리고 뭐 호텔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사실 그 동안에 부천에서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뭐 만화 축제라던가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하는데 관광객들이나 오는 그 외국인들이 묵을 만한 호텔이 마땅히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텔들도 들어오고 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부천시 입장에서는 여기를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오랫동안 부천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지금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제 성장 동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발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거기에는 뭐 첨단 산업을 비롯해서 근데 다만 이게 아까 우선 협약 대상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딱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 네.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협상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시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전달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또 자문위원단이 구성돼 있어요. 거기서도 네. 의견을 다 주고 이렇게 받으면서 어느 정도 협상까지를 진행했어요. 거기까지는 되어 있는 딱 상태고 네. 그 협상을 했으니 이제 공유 재산을 이제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 들어와서 계속 부결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땅을 GS에 이제 팔 예정인 그렇죠. 거죠. GS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GS가 이제 계약금을 넣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 네. 계약할 때랑 동일하게 네. 계약금을 넣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이제 순서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 계약 체결까지가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자산 매각이 의회에서 계속 부결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영상문화단지도 계속 예. 다른 고민들을 해오거나 뭐 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도 계속 제안을 하겠죠. 더 고민을 해와라. 음. 또 이유에 대해 지금 뭔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소시켜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르겠어요. 그게 유리한 건지 불리한 네.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우선 협상자하고 협약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일종 계약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계속 장기적으로 유효할지 이제 이런 궁금함에서 드린 질문이었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른 민주당 의원인가도 네. 여기 우리 헬로 이슈 토크에서 나갔는데 그분 또 말씀이 그래요. 기업인들은 이런 정도 규모에 아무리 뭐해도 나갈 이유는 없어요. 아, 우선 가스통. 그럼요. 가스통 가스통 들고라도. 들고라도 네. 불구덩이에 뛰어든다고 그렇게 네.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까지 염려하는 부분은 좀 네. 차후 이야기인 것 네, 같고요. 네,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팔 때도 엄청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제대로 고민한 거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네. 아마 신세계의 스타필드 계획 기억하시죠? 네네. 몇 년 됐는데 부천과 부평의 갈등 그건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원내에서 네. 이제 매각안이 부결된다는 거는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의견들이 지금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세대수에 대한 그 걱정. 네. 5,500세대가 우리 부천시에 지금 필요하냐. 아까도 저도 서두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 방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또 5,500세대를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대, 그 지역의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주변 상권에 대해서는 또 그때 신세계 때와 마찬가지로 상권이 어그러지는 건 아니냐. 네.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부천시는 뭔가 그래도 단계적으로 다 하려는 계획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 입장에서의 걱정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의견을 내고 싶어도 이 자체가 신세계 복합 쇼핑몰은 너무 분명했어요. 네. 뭐가 들어올지 머릿속에 구상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영상문화단지라고 하면은 뭐가 네. 들어올지 잘 몰라요.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 공청회도 잡혀 있긴 한데 네. 그게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알고 비판하고 청취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있었어야 한 일입니다, 이거는. 네. 저는 이제 뉴스에서 그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갈등을 너무 이렇게 부각이 돼서 많이 봐가지고 아유. 그러면 5,500세대가 좀 줄어들면 통과가 가능한 건가? 뭐 이렇게라도 뉴스를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여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세대수를 이야기했더니 협상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5,300세대로 200세대가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 수에 서로 의견이 달리는 이유는 어떤 뭐 투자 자본 이익 환수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우리 부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여기 부천시 대변인 네, 이쯤에서 부천시 입장 한번 다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저도 연락을 했거든요. 담당 이제 과장님도 네.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기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음. 문화 산업 관련된 시설만 들어오면 좋지만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들어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뭐 수익성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 시설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5,500세대 정도가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토지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한 40% 내외 정도 됐거든요. 넓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하도 뭐 주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협상 과정에서 29.7%인가요? 그렇게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좀 세대수는 200세대 정도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토지 면적은 줄였는데 더 많이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렇죠. 예, 위로 세대 수는 올라간 거죠. 유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담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는데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의회를 돌면서 의원님들 만나면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까지는 줄어야지 이게 좀 통과가 될까요? 물어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합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말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네. 걸 의원님들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시민들한테. 부천 시민들한테 좀 물어보라니까요. 아니, 중간중간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네.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디로 치고 들어가야 자, 될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은 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신세계 복합 쇼핑몰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환영을 할 일이에요. 어쨌든 영상문화단지에 뭐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다시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만 영상문화단지 이게 복합 계획이고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주택 사업을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되면 또 약간 뒤통수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일반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바빠가지고 뭐 부천시 계획 이런 거 잘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 네. 않으면. 근데 시민사회에서라도 먼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개발 사업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부천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 예정이라거나 이런 정보들 좀 잘 씹어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주면 그 정보를 받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네. 좋겠다 싶은 네, 생각도 네. 들고 자, 이렇게 그때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단지 사실 야인 시대에 뭐 세트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영상단지가 들어오면은 뭐 EBS도 들어온다 그러고 뭐 소니 픽처스도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야인 시대 세트장처럼 뭐 팽수가 찍을 수 있는 뭐 세트장이 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뭐가 들어오는 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그렇고 아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신세계 복합 쇼핑몰도 엄청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왜 의원식 의원이 뭐 페이퍼 컴퍼니 뭐 의혹도 제기하고 이러면서 뭐 이거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결국은 어쨌든 무산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 약간 불신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이거 제대로 진행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이거 사업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것들을 정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는 건가요? 뭐 이런. 일단 뭐 이 자리에서는 한번 직접 뭐 대답이 가능하신지 물어볼까요? 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하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인지 왜냐하면 적어도 부천시가 주장하는 1조라고 하는 거예요. 1조 정도의 우리한테 수익이 들어온다고 예정을 진짜 4조 하니까 사업 4조 사업 중에 네. 판 땅을 팔고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기부 체납까지 다 해서 1조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집값은 땅값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오르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거기가
아주 형편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상업 지역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집값의 시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 시세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왜 자꾸 GSA 협상자를 그렇죠. 고려하는 거는 우리는 원치 않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 그 교통에 대한 분석도 다시 재평가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선에서의 우리 부천시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자꾸 협상자랑 갔다 오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제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답답해요. 하지만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공부해서 더 신랄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협상 대상자라는 부분도 어떤 존중의 역할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민을 등에 업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요.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그다음에 지역에 사실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시민들 딱 등에 업고 부천 네. 시민들은 상동 영산단지가 이렇게 개발되길 원한다. 그 패를 들고 가가지고 협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번에도 주민 공청회까지 끌어내는 것만도 저는 좀 그래도 그나마 과정 중에 없었던 일을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좀 얘기를 저는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우리가 들어오는 정보도 어느 정도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저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패를 다 까야 돼요. 다 까고 나서 이 땅이 지금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부지가 부천시의 미래 세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인지도 제대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고 사실 요새 공론장 얘기하는데 말로만 공론장 만든대요. 뭐 제대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부터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네.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계획대로라면 첨단 산업에 들어오면 일자리도 생기고 뭔가 도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될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뭐 다른 기대도 갖고 계세요? 기대 있죠. 사실 뭐 처음에 소니도 들어온다 그러고 마블도 들어온다 그러고 네. 막 EBS도 들어온다 그러고 요즘 EBS 아마 핫하지 않습니까? 네. 펜수. 제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계획서를 좀 다운을 받아서 봤거든요. 어제 또 검색을 막 해보니까 EBS가 청라에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네. 뉴스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EBS는 몸통을 떼가지고 부천에도 하나 심어놓고 청라에도 하나 심어놓고 네. 뭐 이러는 건가? 근데 사실 그 방송국이나 이런 타이틀만 딱 걸어놓고 실제 내용은 부실한 것들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 제대로 이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청년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저희도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뭐 환영할 일인 거죠. 지금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게 이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협상 내용이 그러니까 GS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인데 이 사업이 정상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투자 참여 의사가 있다. 뭐 이 정도를 밝혔다고 어디서 얘기를 하거나 도대체 어디서 아니 나온 근데 얘기인가요? 이번에 의회 통과돼가지고 네. 땅 아니, 매각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네.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하려는 기업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숱하게 지적을 했어요. 숱하게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아요. 걱정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 입장은 여기서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천시에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적어도 우리 세수로 뭔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내용과 양질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조를 하는 업체가 있어야 그에 대한 경제가 돌아가지 그냥 뭔가 이렇게 다 제작되어 있는 그곳에 구경만 올 수 있는 거리만 해놓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상문화산업단지도 어떤 제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조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들어와야 경제가 돌아가리라 보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EBS는 어떤 모양 형태로 들어올 것이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죠. 근데 지금 수준은 우리가 들은 바로는 어떤 체험 세트장
이런 게 들어온다고 체험 합니다. 근데 체험 세트장이면 야인시대 세트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실내형? 실내형 야외. 그림이 예상됩니다. 음. 펭수 모형 엄청 크게 해놓고 애들 놀이공원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천시에도 이 내용을 본다면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좀 유리하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과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GS랑 협상해서 우리가 진짜 바득바득 우겨서라도 뭔가 좀 시너지가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도 바람이에요. 정말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으면 알만한 이름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럼요. 그게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 것들이 성사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아마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도 이해는 돼요.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뭐가 어떤 게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GS 컨소시엄 대변인이시죠. 부천시 대변이. 예, 아마 투자 참여 의사를 밝힐 때 어떤 시설을 또 정확히 이제 언급을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그게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갖는 아쉬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부천 시민의 땅이고 뭐 나랑 별로 상관없어 막 이게 네. 아니고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장밋빛 사진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 혹해가지고 땅 훅 팔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천시청 바로 앞에 그 부지만 하더라도 거기 주상 복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오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도 원래는 뭐 복합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나오다가 뭐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원래 짓기로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 결국에는 지금 주상 복합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이러다 혹시 영상단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사실 염려도 있거든요. 예. 진짜로 거기에 보면 이제 협약 내용에 이게 그러니까 협약을 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또 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협약 내용에는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정말 더 치밀하게 기민하게 좀 체크를 더 해봐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도 또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봐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되는 과정에 우리의 권리 진짜 집 장사하고 끝나는 땅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우리 몫이거든요. 그리고 10년 후면 이게 다 우리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허무맹랑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 정말 찌그러져 가고 10년 됐는데 건물은 막 무너져 가면 그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모든 계획을 밑받침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모두가 여기 계신 또 기자님들은 기자님들의 역할이 다 있고 다 있으리라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아주 개인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김진재 기자는 아니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네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방송 시설들에 대한 부지가 생기면 저희도 그쪽으로 한번 이전해가지고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방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우리 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불편합니까? 주차장도 좀 부족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쨌든 거기에 또 호텔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호캉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송도까지도 가서 막 가시고 하는데 부천에도 그런 좀 어떤 뭐 육성급의 어떤 엄청 좋은 호텔이 들어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리네요. 부천시 호텔 계획안에는 적극 공감하고 그다음에 EBS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는데 저희가 다 같이 거기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는 못 가요? 못 가는 건가요? 네. 아니 협상자로 보내 협상자로. 어쨌든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무 현실에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의사 좋아요. 그렇죠. 김진재 기자님에게 이어 저는 우리 LG 헬로비전이 부천으로 좀 이사 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일단 계속 듣겠습니다. 진짜 딱 말씀하시는데요. 되게 항상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 부천에 또 지역의 방송이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공감이 되고 특별히 주차장 부분에서 혹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제 옥길동에도 이제 그 스타필드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나마 그래도 뭔가 그 지역 주민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동도 네. 뭐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음식점, 술집 네. 뭐 이런 유흥업소가 많지 아이들이 놀기에는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산업단지로서의 역기능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놓을 수 있는 문화를 아이들이 가서 진짜 체험도 하는데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체험이 아니라 정말 영상문화 단지로서의 그런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잘 가면 좋긴 하겠다. 네.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국내에 뭐 이렇게 예를 들 만한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롯데월드 그 네. 직업 아, 그렇죠. 그 자벌드 같은. 예, 자벌드 같은 그런 자벌드. 형태. 역시 그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는 공감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 너무 좋죠. 네. 네. 저 부천시에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들이 흙도 좀 밟고 풀도 좀 밟고 좀 이렇게 그 초록초록한 것들 볼 수 있게 네. 초대형 공원으로 쫙 개발. 아. 호수공원 있는데 옆에 또 그렇죠. 아. 네. 또 아니 초록초록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예. 요즘 언제 부천을 떠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 하거든요. 네. 미세먼지도 너무나 아, 심각하고 네. 사실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쇼핑몰, 백화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음. 상동 영상단지 이제 GS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개발이 되면 물론 이제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전 또 피로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은 없겠지만 정말 초록초록한 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과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공원도 아마 좀 보통 공원이 아닌 특별한 공원이 되기를 뭐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실 자연 녹지이지 않나요? 현재 네, 도시계획상? 네, 예, 아마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가장 현실성이 있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경인 기상도 보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이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막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휴식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테마식물원을 조성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여가 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동호수공원의 식물원과 카페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상동호수공원 테마식물원은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식물원은 중앙과 2층 휴게 공간, 교육체험장으로 조성되고 내부에는 열대식물, 사막식물, 지중해성 식물 등 2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종이 식재될 예정입니다. 또 물고기 로드, 대형 수족관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도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 청소년 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는 제1조선학교를 돕기 위해 마스크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본에서 차별을 당하는 조선학교의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기 위해 캠페인을 펼친다는데요. 당초 내일에서는 조선학교가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교육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행사 대신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면 마스크를 보낼 곳은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35 사임당 빌딩 5층 내일 사무실이고요. 모금은 6월 20일까지 받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 뉴스입니다. 김포 뉴스도 아주 맑음인데요. 김포교육지원청이 김포시와 함께 관내 학생들에게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고 있던 예산으로 식재료 꾸러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는 김포시 추천 식재료를 지원하고요. 초등학교는 경기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지원합니다. 김포시 추천 식재료는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선호도, 안전성 등을 고려해 김포 금쌀, 수산물, 가공식품 등 8종으로 구성했고요. 식재료 꾸러미는 6월 말까지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식재료 꾸러미뿐 아니라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도 지원합니다.
모바일 쿠폰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 정보 제공 동의 및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에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학부모가 직접 농협몰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처럼 모두 함께 마음을 더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이정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상동영상문화단지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뭐 진행된 얘기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봤고 또 걱정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한 자리였기를 바라고요. 일단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항상 인기 있는 코너 오자 정리 시간입니다. 나 네.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선빵을 이렇게 날리시니까 자, 맨 마지막에 하실게요. 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에디터 김. 오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 또 부천 시민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정리를 오자로 한다면 꼭 약속대로. 꼭 약속대로. 네. 약속이 뭔데?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단지라는 부지에 뭐 영상, 뭐 영화, 문화, 만화 어쨌든 그런 콘텐츠를 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네. 약속도 잘 지켜지고 또 부천시가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약속도 잘 지켜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꼭 네. 약속대로. 꼭 약속대로 돼야 네. 아까 바라는 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야인 세트 시대장 이런 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약속대로. 또 무겁게 가면 네. 또 무겁게. 제대로 좀 해. 이게 띠로리 띠로리로. 원내에서 쓰시는 네. 이 표현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좀 해. 이게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어떤 아유. 의미이신 것 같은데.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할 거면 네.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여줘야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네. 수준으로 또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진짜 제 진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 꼭 약속대로. 자, 우리가 김진재 기자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임민아 우리 이사님,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오자 정리는 제가 조금 전에 좌절한 이유가 네. 이거 봐 뺏겼어. 어머. 근데 오 절묘하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정아 기자님이 연기력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지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조금 연기를 조금 예. 기회를 좀 나도 다시 예. 할래. 자 그러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오자 정리는 제대로 해 좀. 뭐 이 정도. 이 맛깔 더 난다 이게. 네. 아니 좀 물어봐요. 그냥 다시 예. 할래요 그러면. 다시 할래요? 그런 거 아니, 없어. 연기를 담아서 혼신의 열정을 담아서. 두 분께서는 뭐가 좀 싱크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제대로 해. 좀. 예. 좀. 예, 좀. 이거 잘 안 나요. 그 꼭 약속대로. 이게 뭔가 오늘 말씀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건 뭐 굳이 어떤 한 말을 꼭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안 하시나요? 제가? 네. 선정을? 아니. 아니 오자 정리 안 하시나요? 원래 진행자는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들어오면은. 저는. 잘하면 선정해드려요. 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연기력도 같이 해서. 네. 부담스러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저희는 진짜 그 영상 문화 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네. 설명을 해주세요. 갑자기 시키니까 이게 좀 조합이 안 맞는데. 고등학교 이름인가요? 아니 그 영상단 뭐라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참 아는 사람이 더 하다고. 예. 영상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과 문화가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라온 내용이고요. 오늘 아주 한번 했어요. 네. 예. 일단 오늘 그 오자 정리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 제대로 해 좀 이런 말을 좀 담아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해 주시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일단 저희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요. 설명회 또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부천 시민들께서 곰곰이 상세히 봐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고 여론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 중에 문제 있었어요. 아, 너무, 예. 하필이면 또.